이렇게 샴푸를 해주시면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가 확실히 줄어드시고 또 잘 안 없어지는 큼큼한 냄새도 확실히 없어지실 거예요. 의학연구직 약 10년의 건강정보를 구독해서 받아보세요. 제가 원래는 머리가 정말 풍성했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정말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때가 출산 플러스 이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가 너무 빠져서 청소기가 고장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샴푸법으로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이 머리숱이 너무 고민이시래요. 그리고 아빠는 또 냄새도 없애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빠는 좀 지루성 두피인데 이게 머리를 감아도 정말 쉽게 기름지고 또 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자꾸 베개에 배서 엄마가 너무 뭐라고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맨날 여보! 베개에 자꾸 냄새 나니까 수건 깔라고 했잖아! 이렇게 구박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에게도 보여줄 겸 제가 각종 자료를 직접 공부한 걸 총 정리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엄마가 탈모 샴푸라고 광고하는 거 되게 비싼데 그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셔서 그것도 정리했으니까 영상 뒤에서 가성비 좋은 탈모 샴푸도 확인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이 머리숱만 많아도 정말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숱은 아무리 비싼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도 건강한 두피가 있어야 합니다. 모발 이식 정말 비싸고 게다가 너무 아픈데 기본적인 샴푸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올바른 샴푸법 첫 번째, 애벌 샴푸를 해주는 것입니다. 탈모 방지와 냄새 제거를 위한 기본은 이 머리가 자라나는 땅인 두피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봤자 그 땅이 이미 오염되어 있거나 안 좋으면 나무가 튼튼히 뿌리 내리고 잘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즉 두피에 붙은 피지와 땀을 두피에 과한 자극 없이 제거하면 이 두피 환경이 좋아지고 바로 이 애벌 샴푸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나는 오후만 돼도 머리가 떡지고 가렵고 비듬도 많아 이런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 남자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떡질수록 그 특유의 냄새도 짙어지시잖아요. 그럴 때 샴푸를 바꾸지 않아도 1차로 애벌 샴푸만 추가해 주시면 두피에 과한 자극 없이 땀과 피지가 훨씬 잘 씻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보송하고 냄새도 확 줄어들죠. 마치 빨래를 할 때 애벌 세탁을 하는 것처럼요. 1차로 애벌 샴푸를 해주신 후에 2차로 본 샴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애벌 샴푸를 할 때 너무 깨끗이 뽀드득뽀드득 씻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가볍게 머리에 붙은 피지나 땀을 살짝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그까이 거 그냥 대강대강 휙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본 샴푸를 또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샴푸할 때는 손끝이 아니라 도톰한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문질문질 해주세요. 탈모 방지의 핵심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인 두피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샴푸를 할 때 마치 두피를 마사지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 두피의 신진대사, 피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이 탈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어낼 때는 이 귀 뒤쪽도 꼼꼼하게 세정해주세요. 이 귀 뒤쪽은 사실 물로 잘 안 닦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 남자분들이 이 귀 뒤쪽을 잘 안 쓰시면 냄새가 더 쉽게 난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냄새는 털이 많은 곳, 그리고 살이 접히는 곳에서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어 생기는 불포화 알데하이드가 서서히 많아지는데요. 40대부터 점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게 노인 냄새의 원인 물질 중 하나라고 알려진 노넨 알데하이드입니다. 연세가 있으실수록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땀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이 피지 속에 갇힌 불포화 알데하이드와 노폐물이 더 쉽게 쌓이고 농축되며 노인 냄새가 더 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벌 샴푸나 귀 뒤를 꼼꼼히 씻어주면 이 노폐물이 잘 씻겨나가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나는 애벌 샴푸를 하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물을 묻혀 불려주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미리 그 그릇을 물에 불려놓으면 어때요? 막 빡빡 힘주지 않아도 쓱 잘 닦아지잖아요. 이것처럼 머리도 1분 정도 먼저 불려주시면 이 땀이나 피지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면서도 빡빡 두피를 문지르지 않아도 돼서 이 두피의 자극이 훨씬 덜해집니다. 이게 건강한 두피에 도움이 되는 거죠.
참고로 머리와 두피를 적셔서 불리는 이 1분 동안 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양치질을 그 와중에 합니다. 그럼 이 1분이 스르륵 빨리 가더라고요. 올바른 샴푸법 세 번째. 머리를 적절한 주기로 감아주기. 이걸 누가 몰라 하시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귀찮다고 머리 감는 거 미루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좀 더럽지만 저도 머리 며칠 동안 안 감고 머리가 가려워서 벅벅 긁어댔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살며시 끼어나오는 흰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머리를 자주 안 감아주시면 이 땀과 피지가 얽혀서 눅눅해지고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 이 벅벅 긁는 손톱에 의해 두피가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죠. 그 상처에 피티로스포럼 같은 곰팡이, 말라세지아 같은 효모균, 진균 등이 총공격을 하면서 지루성 탈모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염증을 일으켜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모낭, 즉 머리카락의 공장을 아예 파괴하는 셈이죠. 특히 이때 개인의 면역력까지 약해지면 내 두피를 공격하는 이 균들의 공격이 더 왕성해지므로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깐! 올바른 샴푸법만큼 탈모와 냄새 방지에 중요한 게 적절한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할수록 피가 잘 돌아서 두피의 신진대사가 좋아져 탈모에도 좋고요. 운동을 할수록 땀 배출이 잘 되니까 피지에 쌓인 노이냄새의 원인인 불포화 알데하이드가 쉽게 빠져나갑니다. 또 적정한 운동은 면역력도 끌어올려서 우리 두피에 있는 상재균들이 왕성하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요. 그래서 두피 염증이나 지루성 탈모도 막아주죠.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을 이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올바른 샴푸법 네 번째. 충분히 씻어내고 충분히 두피 말리기. 샴푸도 세제기 때문에 충분히 씻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얼굴이나 몸에 여드름이 난다고 하는 경우 이 샴푸물이 닿았는데도 충분히 안 씻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머리를 먼저 충분히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 얼굴 세수와 몸 샤워 순서로 남은 샴푸물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하는 편이에요. 또 샴푸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목은 가만히 서 있으면 4kg 정도의 하중을 받지만 숙이는 각도가 60도쯤 되면 거의 머리에 27kg 정도의 돌덩이가 목에 얹어지는 하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평소에 어깨에 담이 쉽게 걸리시고 내가 목이 좀 자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서서 머리를 감는 편이 더 좋겠죠? 물론 사실 머리 감기 시간 자체는 길지 않으니까 평소에 스마트폰을 숙이고 보는 걸 덜 하시는 게 훨씬 목에는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평소 목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 감을 때도 서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찬바람으로 두피를 충분히 말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귀찮아서 사실 저도 잘 안 말리고 일을 나간 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잘 안 말려주면 이 두피가 습습해지고 이 두피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습할수록 세균이 더 잘 번식하잖아요. 곰팡이도. 하지만 그래도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아 하시나요? 그러면 머리카락은 좀 덜 말리셔도 되지만 두피만은 꼭 완전히 말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탈모 샴푸라고 광고하는 거 비싼데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탈모 샴푸를 찾아보고 가성비 좋은 샴푸를 고르는 법, 그리고 샴푸 추천까지 해드립니다. 사실 탈모 샴푸라고 광고하는 샴푸는요, 탈모를 치료하거나 방지하거나 털을 더 나게 한다거나 모발을 더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질 제거, 세정 등으로 털이 자라나는 땅인 두피를 케어하는 성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탈모 기능성 샴푸라고 광고를 해도 너무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털을 자라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발을 두껍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두피를 케어해주는 목적인데 그 정도의 목적은 다른 샴푸 종류도 꽤 많잖아요. 좀 더 살펴보면 탈모 증상 완화 고시 기능성 성분으로 이 식약처 사이트에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덱스판테놀, 염증 완화, 진정, 살리실릭 엑시드, 각질 제거 등등이 있죠. 여기서 이 마지막에 징크피리치온이라는 성분은요. 장기간 사용 시 신경 및 생식 독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유럽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제가 제약업계에 있을 때 이런 외국 규제 당국의 금지 조치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이 보통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는 정말 약이나 성분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금지했으면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 뒤에 샴푸 추천에서 이 징크 피리치온이 들어간 샴푸는 당연히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성분들 말고도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식약처에 심사를 넣어서 탈모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 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한 거죠. 이거는 현재 저희 엄마가 쓰고 계신 샴푸인데요. 보통 집에 가지고 계신 샴푸를 이렇게 뒤에 라벨을 들여다보면 모두 대부분 가장 위쪽에 이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분은 사실 세정력은 좋긴 하지만 이 품질이 낮고 건조한 두피에 각질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민감한 두피는 빨갛게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 성분만큼 세정력도 좋으면서 이 두피에 자극이 덜 가는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샴푸 고르실 때 걸러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저희 엄마의 두피 타입 기준으로 보면 수분 부족형 지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은 많지만 그러면서도 건조하고 각질이 나는 두피예요. 이런 두피는 각질 제거 성분인 아하바아나, 피질 조절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촉촉한 수분 진정 성분인 아네노산, 판테놀, 비오틴 등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샴푸 성분 보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샴푸 하나 꼭 집어서 골라줘!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내돈내산으로 직접 저희 부모님께 사드린 가성비 샴푸를 추천해 드릴게요. 성분도 좋고 그리고 안 비싸고 가격이 적당한 애들로 추려봤습니다. 요즘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1000ml당 2만원, 3만원을 넘지 않는 샴푸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라보 H 샴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샴푸도 계속 좋은 샴푸들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더 좋은 샴푸가 이제 나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샴푸를 고를 때 너무 모든 목적을 다 만족하길 바라기보다 이 샴푸와 헤어 에센스를 그냥 따로 나눠 쓰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이 샴푸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나는 머리가 안 떡졌으면 좋겠고 비듬도 없애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머리카락이 부들부들 촉촉했으면 좋겠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너무 여러 개면 사실 이걸 다 만족하는 샴푸는 없습니다. 머리를 부들부들거리게 하려면 샴푸에 모발을 이 보드랍게 덮어주는 로션 같은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세정력은 약하고 또 두피가 쉽게 기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장 큰 목적인 기름과 비듬을 잘 잡아주는 세정력이 있는 샴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샴푸하고 나면 모발이 좀 뻣뻣해지는 현상은 헤어 에센스를 발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피는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머리카락은 부들부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샴푸까지 추천드렸는데요. 사실 탈모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샴푸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양 섭취와 혈액순환도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모발을 구성하는 체내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저희 언니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원형 탈모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탈모가 오시는 여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미 세트 포인트,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게 있어서요. 무작정 먹는 걸 줄인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카락만 빠지죠. 음식에 대한 욕구는 사실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눌렸다가 나중에 더 확 튀어오르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이래봬도 폭식증을 고치고 넘게 감량한 경험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모발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 질 좋은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은 꼭 드셔주시고요. 혈액순환을 막는 동물성 지방 섭취는 좀 덜 해주세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는 칼로리는 똑같다고 해도 그 안에 영양소는 너무 부실한 경우가 많으니까 피해주세요. 두 번째로 모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담배는 제발 끊어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즐거운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올려주세요. 우리가 진짜 돈 10만 원씩 내면서 탈모 클리닉 가서 두피 마사지를 받잖아요. 이 이유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큰 돈 들이지 마시고 운동만 해줘도 혈액순환을 정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빠르게 걷기만 해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강뿐 아니라 모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날마다 조금씩 더 건강해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